네, 화면 잘 보이지? 네, 잘 보입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이야기 계속 해나가도록 할게. 앞 시간에 잠시 뒤로 미루고 간 게 스크램블러가였는데 그 이야기 좀 하고 뒤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할게. 앞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스크램블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스크램블러가 필요한 이유가 요 DC 드래프트였는데, 결국은 이제 0이나 1이 계속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DC 전압이 포함되게 되고, 이 DC 전압은 결국은 전기전자 회로의 통과가 캐패시터나 그다음에 변압기나 이런 AC만으로 통과된 AC 전기 전류만이 통과되는 그런 전자 회로를 만나게 되면 이놈이 이제 DC 전압은 통과하기 힘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DC 전압은 결국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이 부호가 결국은 소멸되는 것이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된다 하는 부호의 전제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호 내에 DC 성분이 작도록, DC 성분이 포함이 가능하면 작게 되도록, 혹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부호를 만들고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DC 성분이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코드에서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0이 계속되거나 뭐 1도 뭐 마찬가지 1도 1이 계속되거나 1이 뭐 한 서너 개씩 계속되거나 이런 0이나 1이 계속되게 되면 이것이 결국 DC 전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이와 같은 0이나 1이 계속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DC 드래프트 문제라고 하는데요. 직류가 표류한다는 거죠. 계속 0으로 1로 DC 드래프트 문제라고 그러고, 이 DC 드래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과 1이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스크램블러였고요. 그 DC 드래프트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0이 계속되거나 1이 계속되는 문제인데요. 이 0이나 1이 계속되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랭스 문제다 그렇게 하는데, 런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 달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0이나 1이 계속된다는 것, 0이나 1이 계속 달린다는 뜻이죠. 지속된다 그런 뜻이죠. 그게 런 랭스 문제가 결국은 DC 드래프트 문제와 같은 문제이죠. 어쨌든 이 DC 드래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 회로가 뭐 어찌 보면 디지털 회로죠. 가장 간단한 회로인데요. 이 스크램블러이다. 그렇죠. 스크램블러라고 한다. 스크램블러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 달걀 요리할 때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왕창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섞어서 데워서 익혀서 먹는 게 스크램블이라고 하죠. 스크램블은 영어로 뭐 썩는다 뭐 그런 뜻인데요. 0과 1을 썩는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램블러라는 개념이죠. 이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경우는 3비트 이상 0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1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구조는 지금은 여기에는 이제 이 5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5개의 이 사실은 이 5개가 뭔가면 시프트 레지스터인데요. 우리가 2학년 때 했던 그죠? 시프트 레지스터요. 시프트 레지스터 이렇게 시프트 되는 거죠. 이렇게 시프트 레지스터인데요.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5개 가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를 3개를 가질 수도 있고, 요걸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즉 다른 말로 하면 스크램블러가 여러 형태의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0을 계속되는 3개 이상 계속되는 것을 못 보고 있겠다.
그런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설계자인 경우에 지금 구조가 스크램블러 지금 보이는 이 구조죠. 만약에 0을 조금 더 허락한다면 이 밑에 3개가 4개가 되고 그래 되겠죠. 이 하나들은 결국은 요 하나들은 사실은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프리플롭 소자죠. 그 프리플롭 소자가 5개 연속되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클럭씩 이동되는 것을 시프트 레지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뭐 각설하고요. 앞 시간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1, 1, 1, 1 이렇게 들어온다 하면 이 3개가 들어오고 이제 4번째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개가 들어오면 어쩌냐면 최초의 값은 이놈은 이제 최초의 값은 전부터 제로니까요. 제로가 전부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제로가 되고요. 이 3개가 들어오면 1, 1, 1, 1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익스크루시브와의 개념이 전부 제로인 경우는 제로인 경우니까 다 모으면 제로겠죠. 제로면 내가 계속 뺑뺑 돌 겁니다. 1이 들어왔을 때만 이제 이 형태가 되겠죠. 처음부터 뭐 다 하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요. 111이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니까 4번째 11이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4번째 111이 들어오면 어쩌냐면 4번째 S가 들어오면 여기 1이 들어오겠죠. 1이 들어오면요. 4번째 이제 1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1, 1,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제로가 나갈 것이고 여기는 1이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1이 될 것이고요. 드디어 이제 1이 되는 거죠. 여기 1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1하고 합치면 요거의 익스클루시브 1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고전에 111이 나가다가 뭐가 됐냐면 드디어 이제 제로가 이제 붙어버리는 거죠. 즉 111이 뭐로 변했냐면 제로 111로 변한 것이죠. 111이 이렇게 변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복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112에 돌았다 합시다. 이렇게 112 제로이고요. 네 번째 이제 제로가 들어왔어요. 제로가 들어오면 하나씩 더 옮겨가는 거잖아요. 1, 제로, 1, 1, 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제로이고 이놈 1이 되고 이놈 1이 되고 이 제로이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네 번째가 어떻게 되느냐면 1111이 되겠죠. 이렇게 네 번째가 제로가 1이 되는 형태로 원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디스크램블하고 스크램블은 여기에 미르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회로죠. 그죠? 마주보고 있는 상대성 회로입니다. 상대성 회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여러분에는 없는데요. 막 적어놨는데요. 암호 기능이라는 암호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 스크램블러에 의해서 보낸 데이터를 중간에서 여기 수신기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어요. 가로채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스크램블러로 믹스해서 보냈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인가면 좌측에 있는 스크램블러의 규칙에 의해서 보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거를 해독을 하려면 스크램블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램블러의 규칙을 모르면 이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챘다고 해서 이 신호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완벽하지 않지만 스크램블러가 일종의 어떤 기능을 조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암호 기능도 조금 할 수 있다. 즉 암호 기능을 조금 이놈이 겸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스크램블러에 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스크램블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디지털 통신에서 가장 디지털 회로에서도 가장 좀 자주 쓰이고 일반화해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회로입니다. 가장 간단한 회로이면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로라고 알려져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베이스밴드 부호에 관해서 베이스밴드 전송에 대한 부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베이스밴드 신호라는 것은 0과 1,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화해서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이 바꾼 신호를 결국은 요와 같은 펄스로, 그죠? 요와 같은 펄스로 이제 변환하는 거죠. 변환된 건데, 여기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꾼 건데요. 그리고 요렇게 0, 1을 요렇게 바꾼 요런 신호를 우리는 이제 심볼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심볼은 결국은 펄스잖아요. 펄스요. 정기적 신호죠. 정기적 신호인데 펄스를 0, 1에 대응하는 이진수에 대응하는 비트에 대응하는 정기적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정기적 신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펄스이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이제 비트라 하면 비트하고 좀 구별해서 이놈은 이제 심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심볼을 그냥 전송선례에 바로 내보내서 통신하는 것을 우리는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이렇게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베이스밴드 통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베이스밴드 신호는 예측근데 이런 신호잖아요. 이런 펄스들인데 이 펄스는 뭐 우리가 예측근데 상식적으로라도 멀리 못 가잖아요.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멀리 보내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변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 변조를 해야 되고 그 변조가 나중에 뒷부분에 나온 디지털 신호에 대한 변조라서 디지털 변조라고 해서 이제 원거리 전송 때 쓰겠다. 이런 것이 대충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강이죠. 그럼 오늘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심볼 0과 1의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어떤 베이스밴드 전송을 위해서 심볼을 만드는데 이 심볼을 어떤 규칙에 의해서 부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부호의 종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온 전송 부호는요. 전송부는 심볼들이죠. 심볼들은 이와 같은 크게 보면 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미 이 두 개에 관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공학 시간에 이미 몇 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NRZ 보호요. NRZ 보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Z 보호라는 게 있고, NRZ 보도. 근데 이거는 제로로 난 리턴하는 것이고, 이만은 제로로 리턴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AMI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AMI라고 많이 부르죠. 오히려 많이 부르고요. 이 AMI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통신에서 좀 많이 쓰이는 보호입니다. 사실은 좀 중요한 보호이죠. 그리고 맨체스터 보호 이것도 꼭 꽤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더넷 표준이죠. 이더넷.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이더넷이라는 것은 결국은 베이스밴드 전송의 표준이니까요. 대부분 랜의 표준이죠. 이런 이더넷의 표준으로 맨체스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맨체스터는 또 NFC에도 좀 많이 써요. NFC라고 근거리 정보통신요. 근거리 정보 통신에 좀 쓰죠. 예를 들면 버스 뭐랍니까? 그 교통카드 뭐 이런 것들 탁 터치하면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맨체스터 코드를 좀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CMI 부호와 마크 반전이라는 건데 CMI 원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코디드 마크 인버전 부호 아주 간단한 부호죠. 이것도 꽤 쓰긴 하는데요. 주로 RZ하고 이 부호를 독립적으로 쓰기보다는 AMI하고 맨체스터하고 CMI 이 속에 NRZ 베이스의 AMI 맨체스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RZ 부호 베이스로 쓰기도 하고 즉 NRZ와 RZ는 어떤 이원 전송 부호의 어떤 기본적인 신호 뭐 이런 개념으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PPT에 없던 걸 하나 적어놨는데요. 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1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죠? 1을.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마크라 그래요. 마크. 이 마크는 이제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모르스 부호 같은 데 있잖아요. 모르스 부호 이렇게 생기면 여기를 이렇게 눌려서 1일 때는 누르고 접점을 하고 제로일 때 띄고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누르잖아요. 1, 0, 1, 0, 1, 0, 1, 0 누르면서 온, 오프 이런 그때 마크, 스페이스 이런 개념인데요. 그건 이제 1, 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 0라기도 하고 보통 디지털 통신에서는 마크, 스페이스 이런 개념 이야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조금 그런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트 심볼의 개념처럼 1과 0를 마크와 스페이스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크와 스페이스 개념이 여기 마크는 1을 이야기하는구나. 스페이스는 제로를 이야기하는구나. 뭐 그런 개념으로. 물론 정논리일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논리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좀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NRZ 한번 같이 볼게요. NRZ는요, 우선 이렇게 생겨먹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요게 1, 제로가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 돼 있죠? 그래 돼 있죠? 얘들아?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요것도 지금 거꾸로 돼 있죠? 그래 돼 있죠? 대답이 없네. 여기 1을 만나면 반전 요래 돼 있죠? 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를 내가 바꿨나? 왜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 이걸 바꿨나? 이유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왜 그래 뒀냐면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는 1을 플러스 볼트, 제로를 마이너스 볼트라 보고 있잖아요. 1을 플러스 볼트, 제로를 마이너스 볼트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1, 제로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걸로 했는데요. 요건 이제 마이너스 볼트이고 요 플러스 볼트인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데 요거 반대 개념인 1을 마이너스 볼트, 제로를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플러스 볼트 요인 경우를 여기에 표시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논리의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는 NRZ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도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또 한번 보여주기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헷갈릴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형태로 막 돌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원래대로 돌렸으니까 이것도 1을 반전하는 게 아니고 제로를 만들어서 반전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이 부호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이름도 저거 마음대로 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NRZL, NRZI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제시한 것은 이 교과서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NRZM, NRZA, L, NRZM 이렇게 표시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 학자들이 자기 고집을 피워서 여러 개 막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개념은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리하자면 이거 유일한 건 아니겠구나. 또 다른 개념에 내가 다른 책을 어떤 다른 학자의 책을 사면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우선 0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일이 이렇게 하나의 신호가 딱 되면요. 0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 상태로 있다가 플러스 볼트로 있다가 제로를 만나면 마이너스 볼트로 가죠. 이렇게 마이너스 볼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NRZ는 펄스 한 폭을 모두 차지합니다. 여기 펄스 폭이잖아요. 펄스 폭의 전체를 차지하죠. 차지합니다. 펄스 폭이 큰 거죠. 0으로 복귀하지 않고요. 그래서 NRZ2 제로라고 이야기하고요. Non-return to zero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놈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이나 연속적으로 1이 생기거나 연속적으로 0이 생기면 즉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런랭스 문제 런이 생기면 1이 런 되거나 제로가 런 되게 되면은 동기 문제가 생깁니다. 즉 DC 드리프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0이 1이 계속되거나 0이 뭐 계속되거나 이래 되면은 이게 DC 성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이나 0이 계속 연속되면 철력 레벨이 일정하게 되어서 각 비트의 시작과 끝을 구별할 수도 없고 DC 드리프트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기화 문제, 타이밍 동기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이 시작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됐을 때 요 시점을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꾸 이렇게 바뀌면 여기 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연속이 계속되거나 이래 되면 이게 타이밍 정보를 잃어버리기 자주 바뀌지 않으면 타이밍 정보를 잃어버리기 쉽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NRZ입니다. 그죠? 그래서 동기 문제, 타이밍 동기 문제를 정보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NRZL이 이제 일반적인 NRZ입니다. NRZ인데요. L인데 요 1일 때는 플러스 볼트, 제로일 때는 마이너스 볼트. 요 뒤에 해놨네요. 반대도 성립하는 거다. 1일 때 마이너스 볼트, 제로일 때 플러스 볼트도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신호의 준위가 제로 혹은 1을 만나면 서로 반전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논리냐 그 다음에 그게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선 NRZL부터 한번 볼게요. NRZL가 이제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1은 플러스 볼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로는 마이너스 볼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볼트이고요. 플러스 볼트이고 이런 모양을 갖는 거죠. 그래서 1은 다 플러스 볼트이고요. 이렇게 플러스 볼트이고요. 이렇게 플러스 볼트이고요. 0은 다 이렇게 마이너스 볼트이죠. 이것도 모양을 갖죠. 일반적인 것이고요. NRZI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NRZL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연마는 준위가 0을 만나면 혹은 1을 만나면 반전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NRZA는 여기서
여기 플러스 볼트에다가 제로를 만나면 이렇게 마이너스 볼트로 반전합니다. 그리고 1을 만나면 반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제로를 만나면 플러스 볼트로 반전하고요. 또 제로를 만나면 마이너스 볼트로 반전하고요. 또 이제 1을 만나면 반전하지 않고 있다가 제로를 만나면 반전하죠.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제로를 만나면 반전하게 되어 있는데 1을 만나서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두 개 다 쓰고 있는 것이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놈은 이거보다는 지금 뭐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거보다는 이놈이 좀 자주 바뀝니다. 자주 반전하죠. 자주 반전하기 때문에 위에 거보다는 밑에가 조금 뭔가 하면 조금 더 동기화를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긴 있어요. 지금 뒤에 예제는 그렇게 완전히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부호극성이 반전되어도 복원이 가능하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가만 보면요.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수신 측에서 받았는데 이게 반전이 돼버렸어요. 반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바뀐 건데요. 좀 헷갈리네. 둘 다 플러스라서 좀 진하게 해놓어 볼게요.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최초의 마이너스 볼트니까 이만 이제 제로겠죠. 제로이고, 여기 이제 반전했네, 그죠? 반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반전하면 제로를 만나면 반전한다 했잖아요. 반전했네. 그럼 여기 제로겠네. 반전이 없네. 1이네. 반전 없네. 1이네. 여기서 반전했네. 제로네. 반전했네. 제로네. 반전 없네. 1. 또 반전했네. 제로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요만큼이 요만큼하고 같죠? 물론 다 같습니다. 이거하고 인마가 같죠? 단 하나가 틀리는데요. 맨 앞에 원비트 요만 틀려요. 요거만 같지 않습니다. 맨 앞에 원비트만 에러가 생기고 나머지는 찾을 수가 있죠. 뭐 해도 이 신호가 가다가 극성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뀌어버려도 반전이 되어도 신호가 반전이 되어도 원 신호를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놈이요. 에너제트 I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하는 그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된 N우계의 0은 N우분 반전되겠죠. 0을 만날 때마다 반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있냐면 극성이 반전되어도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NRZ L보다는 NRZ I를 비교적 많이 좀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NRZ I는요. 조금 전에 봤던 I는 L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적 동기화 정보, 즉 좀 반전을 자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NRZ I에 비해서 L에 비해서는 그래도 동기화 정보를 조금 더 유리하게 얻을 수 있다. 이 신호가 조금 더 유리하게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림으로서 봐서는 그게 딱 와닿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NRZ I가 우리가 구조 자체가 이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NRZ L에 비해서보다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L에 비해서 비교적 동기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 좀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RZ 신호로 돌아갈게요. RZ. 자, RZ는요, return to zero잖아요. return to zero요. return to zero. 일단, 리형으로 다 복귀하면 되겠죠. return to zero. 그게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동기화 문제에 다소 대응한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제로 때마다 제로를 항상 복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선
RZ가 여기 보이는 이 NRZ에 비해서 자주 변하죠. 우선 눈으로 봐도 자주 변하잖아요. 그래서 RZ의 변화는 이 규칙 자체가 0으로 항상 복귀하기 때문에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동기화 문제, NRZ에 비해서는 훨 다소 대응한다 문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적어놨듯이 NRZ에 비해서 다음 비트의 시작 전에 항상 0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동기화 타이밍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놈은 세 가지 값을 가지는데요. 한 구간에 보면 한 구간에 제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이너스 볼테이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제로 한번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은 플러스 볼테이지 하나 있고요. 제로 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로나 1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갖고 있냐면 플러스 볼트도가 있고 마이너스 볼트도가 있고 제로 볼트도가 있고 세 준위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마는 한 펄스 타임 중에 50%를 G 마크를 가 있고 50%는 제로 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즉 G 준위를 G가 갖고 있는 펄스 점유율이 50%밖에 안 되죠. 듀티 사이클이 50%짜리입니다. 50%짜리. 그에 비해서 100%짜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이제 이게 100%잖아요. NRZ는 이제 100%잖아요. 100%짜리고요. 그리고 이 100%짜리는 또 이게 늘 유일하게 또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이게 이제 이 구간 동안에 예를 들어 플러스 볼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놈보다는 전체적으로 전압이 이놈은 이제 조금만 반만일이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전압이 뭐라고 강인하다 그럴까? NRZ가 RZ에 비해서 강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NRZ가 강인하기 때문에 뭐에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다소 잡음에 강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지간한 잡음에도 인마는 이 한 구간 동안에 플러스 볼테이지의 전압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잡음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인마는 반바밖에 없잖아요. 이 구간이라든지 나머지 구간에는 제로에 머물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잡음에 조금 덜 취약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잡음의 관점에서만 보면 조금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값을 가지긴 한데 매 비트마다 신호의 변화가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죠. 단점은 한 비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의 신호 변화가 필요하죠. 두 번의 변화. 항상 돌아와야 되니까요. 플러스 볼트, 제로 볼트, 마이너스 볼트, 제로 볼트 이래 돼야 되잖아. 1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제로일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준위를 가져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NRZ에 비해서 펄스 폭이 축소가 되잖아요. 반으로 50%로 축소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잖아요. 2분의 1이 되니까 대역폭이 엄밀히 따지면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것이다. 우리 옛날에 이런 게 있는데 기억나는 거 모르겠어요. 이런 펄스가 하나 있으면 이 펄스 폭이 타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싱크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마가 타오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타오분의 1 정확히 하면 타오분의 1 헤르츠잖아요. 이 주파수 폭이니까요. 그러면 인마가 타오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펄스 폭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타오분의 1이 타오분의 1 중에서 타오가 작아졌으니까 인마 값 전체 값이 어떻게 커지겠죠, 그죠? 커졌다는 것은 인마가 이제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폭이. 그 대역폭이 어떻게 됐냐면 커졌다는 거겠죠. 인마가 2분의 1 줄였으니까 2배가 됐겠죠. 뭐 대충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 조금 뭐 소환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펄스폭을 축소를 하기 위해서 펄스폭이 작을수록 펄스폭만 보면 작을수록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또 대역폭 측면에서 보면 별로 좋은 거 아니고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진짜 이 통신은요, 항상 이 체적의 문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필요한 통신 방식이 우리가 좀 구현하고자 하는 통신 방식이 이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통신 방식을 정해서 사용해야 할 텐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서로 항상 옳은 통신 방식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 통신의 성질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송수신의 품질에 따라서 어느 것은 조금 덜 중요한 어떤 것은 좀 포기하고 또 꼭 필요한 이것이 좀 좋은 이런 통신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뭐 특별한 말이 필요가 없겠네요. RZ 예, 형태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RZ는 이렇게 보통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만한 참 이 펄스 중앙에서 항상 뭐랍니까? 펄스 중앙에서 항상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항상 변이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정보를 얻기가 매우 좋죠. 그래서 동기화 문제가 참 NRZ에 비해서는 대응이 되는 편이죠. 그런 개념이다. 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바이폴라 혹은 AMI 보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폴라 보호라기도 하고요. AMI 보호라기도 하는데요. 둘 다 써요. 둘 다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이폴라는 폴라가 두 개 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극성이 두 개 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AMI는 AMI 이런 건데요. Alternative Mark Inversion 그런 거잖아요. 교대로 Alternative 교대로 이 말이잖아요. 마크는 1이잖아요. 아까 비트 1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인마는 반전이잖아요. 반전. 교대로 1을 반전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1, 0, 1 같으면 1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뭐 0, 1을 합시다. 0면 다음 1을 이렇게 안 하고 반전시키는 요거를 항상 1을 반전시킨다 이 말이죠. 반전. 이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를 더 할게요. 교대로 마크를 반전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의 개수가 1이 4개 있으면요. 마이너스 쪽으로 2개 있을 거고 플러스 쪽으로 2개 있겠죠. 이렇게 반전시키니까요. 자, RZ와 마찬가지로 양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렇게 세 가지 전압의 준위를 사용합니다. 즉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제로 볼트 이렇게 세 가지의 준위를 사용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준위 제로는 비트 0을 표현하는데 플러스 볼트와 마이너스 볼트는 교대로 비트 1을 표현한다. 자, 뒤에 한번 볼게요. 바이폴라요. 요거잖아요. 자, 요거 보면요. 제로는 여기 제로인데요. 제로는 다 그냥 제로 볼트예요. 그죠? 제로 볼트 파랗게 돼 있죠. 1볼트는 1은요. 여기가 있는데 요거는 플러스 볼트.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플러스 볼트 이렇게 지금 전부 교대로 일어나죠. 교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서로 교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교대로 하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평균 내면 제로잖아요. DC 성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자, 앞선 빛 1의 전압과 반대 전압으로 표현됐다. 그죠? 플러스 1이 교대로 나타나잖아요. 알터네이티브 마커 인버진 되잖아요. 그래서 파형의 평균값은 제로입니다.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제로. 그래서 파형 평균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DC 성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DC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폴라 혹 AMI는 직류 성분 억압의 기본 보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직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DC 드리프트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보호입니다. 보호이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받았는데 수신체에서 받았는데 교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에러 생긴 거죠. 그래서 에러 검출이 용이하다. 에러 검출 기능을 갖고 있다. 에러 검출 기능도 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직류 성분 DC 드리프트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문제가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부호이다. AMI 보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단점 뭐냐? 단점은 우리가 여기 봐보세요. 제로는 다 제로 볼트잖아요. 그런데 제로가 계속되면 이 타이밍 신호를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제로가 계속되면 재미가 없다. 그죠? 우리가 제로가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여기는 제로가 제로 볼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랍니까? 그 타이밍 신호만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 때 보면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 볼트 하는 그런 것이 계속돼도 DC 드리프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로 볼트나 제로나 1이 계속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보호가 계속 나타나는 이거를 억압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즉 0이 계속 나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교대로 어차피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연속 나타나도 제로가 계속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을 이 두 개의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이 AMI 보호의 유일한 단점인 고밀도 0의 보호가 계속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AMI 보호를 조금 개량한 것이 고밀도 바이폴라입니다. 고밀도 바이폴라. 실제로는 AMI 보호도 자체로도 쓰이지만은 실제로는 통신에 고밀도 바이폴라라 거의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밀도 바이폴라가 거의 쓰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T 캐리어, E 캐리어,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T 캐리어, E 캐리어, 초당 1.543메가bps 날아가는 T1 시스템, 그 다음 E1 시스템, 뭐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실제로는 T1 시스템과 E1만 했지만 사실은 T1, T2, T3, E1, E2, E3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통신이 있다는 것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T와 E 시스템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고밀도 바이폴라 방식이 실제로는 이 시스템에 쓰고 있고 많이 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AMI는 바이폴라 중에서도 AMI는 교호 마크 반전이라는데, 교호 마크 반전, 요 알터네이티브 요거를 우리말로 고치면 교호 마크 반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양극형 부호 중에서는 가장 좀 단순한 형태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대충 바이폴라 혹 AMI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그런 보호이구나 하는 것을 대충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요 AMI 보호이고요. 그 다음에 요 NRZ, RZ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NRZ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한 폭에 한 비트 타임에
플러스가 다 이래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NRZ형이고요. RZ형도 모두 가능한데 RZ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쭉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반만 플러스 볼트고 돌아오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는 이제 RZ형입니다. RZ. 이렇게 이런 것도 쓰고 RZ형도 씁니다. 둘 다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쓰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얘들아,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 지금 몇 부이고?